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들 하죠. 함께 잘 살아보자는 같은 목표를 두고 으쌰으쌰 합심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놈의 돈 때문에 더럽고 치사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바로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특히 한 푼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남편 때문에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사람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나요? 원래 성격이 저러니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생각하며 애써 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정말 사소한 사건 하나로 인해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참았던 그 서운함과 불합리함이 제대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고요? 바로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끼 산 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게도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지내세요. 다행히 친정집은 자가이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도 조금 있으셔서 저희 엄마는 엄청 풍족한 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크게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노후 자금도 있으시고요. 엄마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엄마께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살림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새로 살 때도 보태주셨고 또 저나 저희 아이에게도 적지 않은 용돈을 종종 챙겨주셨거든요. 게다가 저는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아무런 불평 없이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게 저희 엄마는 늘 죄송하고도 한없이 고마운 존재시죠. 해드린 건 제대로 없으면서도 늘 도움만 받으니까요. 사실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어주시고 또 아이도 자주 봐주시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 편이고 저도 엄마 얼굴도 뵐 겸 반찬이라도 얻어올 겸 해서 볼 일이 있으면 한 번씩은 꼭 들르는데요. 이상하게도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는 거의 가질 않는 겁니다. 초반에 몇 번은 같이 가자고 물어봐도 주말에 겨우 이틀 쉬는데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영 안 좋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의 빠지는 거죠. 사실 남편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이 일하는 데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다 제 전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회사가 쓰레기라서 너무 부려먹고 그만두고 싶다 등등 맨날 하소연하면서 힘들다는 타령을 하며 입막음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궁시렁거리고 힘들다는데 구태여 친정에 데리고 갈 마음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에 갈 일이 있을 때면 아주 당연하게 저랑 아이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아빠 살아계실 땐 명절이나 생신 때 꼬박꼬박 찾아뵙던 남편이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 남으시니 정말 발길을 뚝 끊다시피 하더라고요. 홀로 남으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바빠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며 애써 넘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보통 친정에 가서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면요. 식사비는 거의 대부분 엄마가 내시거나 저희 오빠가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오빠는 작은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사는 형편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오빠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빠듯하게 사는 걸 알기에 오빠가 늘 선뜻 먼저 계산하곤 했던 거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 매번 엄마나 오빠한테 얻어먹기만 하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작정하고 제가 크게 한턱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 친정엄마 생신이기도 했고요. 엄마랑 오빠, 새언니, 조카, 저와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서 엄마가 평소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나왔는데 3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 오빠가 또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낸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정 그러면 반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됐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태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제가 그 정도도 못 내겠나요? 저도 엄연히 따박따박 돈 버는 직장인이고 이 정도 쓸 돈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분 좋게 카드를 긁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몸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묻는 거예요. 당신 맛있는 냄새 나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오늘 엄마 생신이라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한정식 먹고 왔어.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계산은 누가 했는데? 형님이? 아니, 오늘은 내가 냈어. 엄마 생신이고 매번 얻어먹는데 나도 한번 사야지. 그런데 제 말에 남편 표정이 확 굳는 겁니다. 당신이 냈다고? 얼마나 나왔는데? 한 30 정도 나왔어.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눈이 정말 쌍심지가 켜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30만 원? 그걸 당신이 다 냈다고? 제정신이야? 왜 그걸 당신이 내?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라는데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친정 식구들한테 허구한 날 얻어먹고 도움받다가 밥 한 번 산 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요? 저야말로 황당했죠. 왜 그렇게 화를 내? 엄마 생신이라서 내가 한번 대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놀라고 화낼 일이야? 당신 돈 많아? 돈이 썩어 넘쳐나? 그리고 왜 그런 큰 돈을 쓰면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써?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야? 남편은 완전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금액이 300만 원도 아니고 또 남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식사 대접하면서 30만 원 썼다는데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너무 기막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제 남편이 평소에 동전 한 푼도 아까워하는 엄청난 짠돌이 같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시댁에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차라리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 짠돌이같이 굴었으면 이해나 하지. 시댁에는 세상 배포 큰 것처럼 굴거든요. 시댁에 가면요. 그게 외식이든 명절 음식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저희 집 카드로 계산합니다.
시댁에는 아직 결혼 안 한 30대 후반의 신우가 하나 있는데요.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남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놉니다. 그런데 신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라도 데려오는 날에는 아주 당연하게 저희가 더 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계산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당신들이 먼저 내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아주 당연하게 저희 부부가 내는 줄 아세요. 남편도 아주 당연하게 늘 본인이 계산하고요. 여태까지 늘 그래왔지만 저 그런 걸로 단 한 번도 별말한 적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요. 반면 저희 친정집에 갔다가 식사비가 나와도 남편 지갑이 열리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엄마가 계산하시거나 오빠가 계산할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남편은 오늘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먼저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 친정집에서는 온갖 도움은 다 받고 줄창 얻어먹기만 했는데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남편은 저렇게 정색하며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도 빈정이 상하다 못해 화가 나서 따졌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는 30만 원, 40만 원이 나와도 군소리 한 번 없이 당연하게 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내가 30만 원 쓴 건 그렇게 아깝고 화낼 일이야? 누가 돈 쓰는 게 문제래? 내가 언제 돈 아깝다고 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상의도 없이 당신 멋대로 그렇게 큰 돈을 쓴 게 문제라는 거잖아.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당신 아가씨가 뭐 해달라, 뭐 사달라 할 때는 나한테 상의 한 번이라도 하고 돈 줬어? 최소한 10만 원 넘어가는 돈이면 나한테 먼저 말하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논리대로라면. 남편에게 시댁에서 돈 낼 때 저한테 물어봤냐고 따지니 그건 당신도 같이 있는 자리였고 이미 서로 협의가 된 거잖아. 그리고 그건 우리 부모님이고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거고. 이건 경우가 다르지. 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 정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기한테 말 안 하고 큰 돈을 쓴 게 기분이 너무 나쁘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 몰래 친정에 돈을 얼마나 더 써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저 웬만해서는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고 삭히고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데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 다 했어? 나 몰래 돈을 써왔는지 어떻게 아냐고. 똑같이 맞벌이하고 나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왜 내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당신 허락까지 맡아가면서 써야 하는데? 금액이 크잖아. 30만 원이 애 이름이야? 시댁에서는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만 사드렸잖아. 당신 시댁에서 뭐 살 때 이거 우리가 내도 되느냐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 있어? 당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어버이날 때 그때마다 나가는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야? 우리 집 가면 당연히 우리가 사야지. 내가 장남인데. 그럼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당신이 장남이면 당신 개인 돈으로 당신 부모님 챙겨. 왜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그렇게 턱턱 내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 아버님보다 돈이 더 많고 남아돌아? 아니 장모님은 그래도 재산도 있으시고 형님도 사업 잘 돼서 여유가 있잖아. 우리 집이랑 같아? 그래서 당신 말은 시댁에는 우리가 당연히 돈을 펑펑 써야 되고 우리 친정집 가면 무조건 얻어먹기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당신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한테 말을 하고 썼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사실은 처가에 돈 쓴 게 아까워서 그런 거면서 남편은 본인 불리하니까 제가 말 안 하고 쓴 것 때문에 그렇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죠. 이 더러운 싸움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썼느냐고 난리를 쳤지만 누가 봐도 그건 핑계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쓴 3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저러는 거였죠. 말도 안 통하고 인간 자체가 너무 치사하고 쪼잔해서 확 질려버린 저는 됐다, 그만 얘기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저보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경제관념이 없다며 계속해서 툴툴거리고요. 그날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제 가슴 속에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전에도 살면서 분명 부부인데도 남편이 참 치사스럽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런가 보다, 욕심이 좀 많고 자기 것 챙기는 데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늘 제가 참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면서 정작 저희 친정에서 제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심지어 저희 친정이 저희에게 도움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그 이중적인 태도에 정말이지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차가 2대 있는데요. 제 차와 남편 차 이렇게 각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정도 된 중고 소형차를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좀 더 안전하고 넓은 SUV 차량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아무래도 애도 크고 하니까 좀 더 안전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갑자기 차는 왜 바꿔? 지금 차도 멀쩡한데. 돈 아깝게 무슨 SUV야.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차값도 비싸고. 나는 반대야. 그래도 아이 안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차도 중고라서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슬슬 장고장도 나기 시작하고. 정 바꾸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차 바꿀 여력 없어. 할부로 사는 것도 나는 절대 반대니까 당신 모아둔 돈 있으면 그걸로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애초에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나오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 아껴가며 따로 모아둔 비상금과 적금을 깨서 보태기로 하고 부족한 돈은 제 카드로 할부해서 저 혼자 갚아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차는 5년 정도 됐지만 제가 워낙 깔끔하게 타고 다녀서 상태도 아주 좋았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도 시세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걸 팔아서 새 차값에 보태기로 했죠. 그런데 그 전까진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제가 차를 중고로 팔기로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부모님께 제 차를 그냥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1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차가 너무 오래된 데다 최근 들어 후진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져가 보니 문제가 많아서 수리 비용이 꽤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참에 다른 중고차라도 알아보시는 게 낫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마침 제가 차를 판다고 하니 그걸 그냥 자기 부모님께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이미 시부모님께 수진이 차 곧 바꾼다는데 그거 엄마 아빠 타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까지 다 드려놨다는 겁니다. 제 차인데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차를 왜 당신 마음대로 부모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해?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아니, 어차피 당신 차 바꿀 거잖아. 그리고 그 차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나 나와. 우리 부모님 지금 차 너무 위험해서 내가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마침 잘 된 거 아니야? 당신도 시부모님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거 중고로 팔 거고 그 돈으로 새 차 사는데 보탤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깟 중고차값 얼마나 나온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면서 이미 시부모님께 다 드린다고 큰 소리까지 쳐놨는데 그럼 자기가 뭐가 되냐는 겁니다. 제가 언제 드린다고 했나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싫다고 버티니 저보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시부모님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낡은 차를 불안하게 타고 다니시는데 그 모습이 불안하지도 않느냐면서 어차피 팔아봤자 푼돈 나올 거 그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남편의 행동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깝냐고요? 당연히 아깝죠. 제 돈 주고 산 제 차인데요.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며느리랍시고 시부모님한테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받아본 것도 없는데 멀쩡한 제 차까지 그렇게 공짜로 홀랑 드려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리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퇴직하신 후에는 마땅한 일 없이 집에만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딱히 두 분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으셨고 살고 계신 곳도 전세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양가에서 뭐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만 시작하자고 저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집에서 해올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저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도움 전혀 없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시작해서 둘 다 정말 열심히 맞벌이하며 지금껏 살아왔던 거죠. 받은 건 하나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에 해드려야 할 것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댁만 가면 외식비든 뭐든 저희가 무조건 다 냈고요. 각종 행사 때마다 두둑한 용돈에 비싼 선물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시댁 제사 준비할 때 필요한 장까지 전부 저희한테 목록을 적어주며 장 봐오라고 시키실 정도였으니까요. 뭐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도 바꾸실 일이 있으면 아주 은근슬쩍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 예, 우리 집 세탁기가 요즘 영 시원찮네. 빨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식으로 바꿔달라고 압박하시고요. 받는 건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 드려야 하는 것은 태산처럼 많았던 그런 불공평한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시부모님께 그런 엄청난 고마움을 느껴서 멀쩡한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남편 놈의 그 이기적인 태도도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30만 원짜리 밥 한 번 산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여 저를 죄인 취급하더니 자기 부모님한테는 멀쩡한 제 차를 공짜로 홀랑 드리자고요.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처음 말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돈 모아서 좋은 차로 바꾸자. 할부금도 같이 갚아나가면 되지. 라고 단 한마디만 했어도 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차 바꾸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선그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부모님 챙길 때는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지 라니요. 저는 정말이지 그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바닥까지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로는 부부지만 끝까지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만 우선으로 챙기고 네 것 내 것 철저하게 따지는 그 모습에
너무나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참고 희생만 하는 짓은 안 하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직접 제게 연락이 와서는 수진아, 네가 곧 판다던 그 차 말이다. 그거 그냥 너네 시아버지 타라고 주면 안 되겠니? 요즘 통차가 불안해서 내가 옆에 타지를 못하겠다. 라며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 팔아서 뭐 얼마나 대단한 돈 받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구느냐. 시부모가 고장난 차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너는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년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더군요. 마치 저한테 차를 맡겨놓으셨다가 다시 돌려봤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안 드리는 것처럼 저를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뭔가를 해드리면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안 해주면 그렇게 섭섭해하며 온갖 욕을 퍼부으시는 거였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시댁에 해다 날랐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안 해준다고 욕까지 처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해먹겠다 싶은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신우에게 2천만 원을 사업자금 하라고 빌려준 것이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저 몰래 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여동생한테 사업자금 보태랍시고 2천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대출까지 내서 빌려준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명의로 냈고 자기가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큰 소리 치는데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한테도 은근슬쩍 같이 갚자고 할 건데 진짜 확 질리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갈라서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저희 집 복잡한 상황을 다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느냐, 뭐가 아쉬워서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 안 하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서 남편 없이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도 아니고 집안일이며 육아며 거의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혹은 무슨 호구 노릇을 자처하며 그렇게까지 참고 사느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왜 서운한 게 없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과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평생 참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 안 해봤겠나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늘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눈 딱 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되면 아직 어린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 클 것 같았거든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살겠지. 결혼하면 원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애써 저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그 일까지 벌어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따질 것이며 아내 차까지 자기 마음대로 시댁에 줘버리려고 한답니까? 게다가 제가 30만 원치 밥 한 번 샀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지는 지 여동생에게 2천만 원을 대출까지 해서 주다니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죠. 저 웬만하면 정말 꾹꾹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지만 한번 제대로 돌아서면 진짜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남편에게 정도 너무 떨어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속상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왜 유지해야 될까 싶은 겁니다.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고 제 능력으로 저희 아이 한 명 정도야 얼마든지 건사할 수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뭐 그리 큰 흠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챙기면서 시댁에 돈도 턱턱 잘만 내놓는데 저는 고작 친정에 밥 한 번 산 걸로도 온갖 눈치를 보고 욕까지 먹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억울하고 현타가 느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 떨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제 딴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진 거죠. 그렇게 굳게 결심한 후에 남편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죠.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을 하자고? 이혼이 장난이야? 그건 핑계고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돈 들어가기 싫어서 꾀부리며 발빼려 하는 거 아니야? 라길래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네 부모님은 당신이 당연히 모셔야지. 그걸 왜 내가 모셔? 내가 당신네 집안 대리효도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야? 아니 며느리는 자식 아니야? 당신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인 게 누군데? 말 나온 김에 나도 더 할까? 당신네 부모님이 당신을 키워줬지 나를 키워줬어? 그런데 왜 그 효도는 내 돈까지 합쳐서 우리 공동재산으로 같이 하려고 드는데? 그래,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하는 거 그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럼 당신도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네 부모만 부모고 우리 엄마는 내 부모님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거야. 당신은 앞으로 당신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각자 그러자고. 당신 그거 평소에 엄청 좋아했잖아. 네 돈 내 돈 나누는 거. 서로 갈라서서 그렇게 살자고.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고 저보고 당신이 뭘 그렇게 시댁에 잘했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나 참,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잘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는 본인은 저희 친정엄마께 살갑게 잘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나요? 그딴 소리를 버젓이 짓거리는데 그나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고민마저도 싸그리 없어지더군요. 진짜 보면 볼수록 밑바닥인 인간이네 싶었습니다. 저런 지독한 이기주의자랑 내가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허세는 또 어찌나 많은지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다 자기가 나서고 돈도 척척 잘 냈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자기가 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거 그 인간 혼자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인가요? 결국 저랑 같이 일해서 번 공동의 돈이잖아요. 같이 번 돈인데 왜 맨날 지네 식구들한테만 쓰는 건데요?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 고작 그깟 중고차 한 대 주기 싫어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 거냐, 신우가 일하는 거 좀 도와줬다고 이혼하자는 거냐며 저보고 아주 지독하고 매정하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초에 네 돈 내 돈 철저하게 나누고 계산적으로 행동한 건 바로 너라고. 그런데 온갖 핑계와 꼼수 써가면서 네 것만 챙기고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 거라고요.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또 아빠의 저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혼 결정을 확고히 내렸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 결국에는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남편 혹시나 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일방적으로 송금하거나 지출했던 내역들, 제 동의 없이 신우이에게 흘러 들어간 돈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이의 그 2천만 원을 저와 상의 없이 빌려준 것들.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의 시댁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증여 또는 부양으로 판단했고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낮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저는 재산도 지키면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도 물어줘야 하고 신우 사업자금 때문에 빌렸던 돈도 알아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고 그 후 남편은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구한 날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연부를 외던 전 남편은 정말 원하던 대로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 후 새로운 직장도 못 찾고 신우가 시작한다는 사업을 같이 했다는데요. 결론적으로 돈만 제대로 까먹고 신우랑 사이도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신우도 사업을 같이 하던 약혼남과 헤어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신우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혼까지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신우는 남편에게 오빠 때문에 내가 파혼당한 거라고 서로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가족만 챙길 땐 언제고 이제는 좁아터진 집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잘 되는 일도 없이 아웅다웅 사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저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줄 알았던 그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이제 저는 그 멍청했던 호구 노릇을 완전히 그만두고 제 아이와 함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깟 밥값 30만 원이 아까워 길길이 날뛰던 남편 덕분에 오히려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으니 어쩌면 전화위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가족이 귀하면 아내의 가족도 귀한 줄 알아야죠. 큰 결심하고 그 쪼잔뱅이 남편과 갈라선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저희 엄마에게도 그동안 눈치 보여서 못했던 효도하며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